수필.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수필이야, 알았지? 아 이거 여기 있어요. 자, 본 거니까 쭉쭉 읽어줄게. 나의 두 손등 손가락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있대. 세 종류의 흉터. 이 흉터가 있잖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은이한테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에서 출발해. 그랬다 나중에 선배의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거야. 세 종류의 상태가 선명히 남아있대.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상처겠지. 첫 소풍을 가기 전날 오후 마음에 들뜨다 못해 토방 아래서 엎드려 누워있는 누렁이 놈의 목을 졸라대다가 졸지에 갑자기 숨이 막힌 녀석이 내 왼손을 덥석 물어 생긴 세 개의 이빨 자국. 이게 지금 말한 세 종류의 상처 흉터 중에서 첫 번째야. 왜 생겼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 하니? 그 다음으로 볼까.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두 번째로 가네. 남의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조급한 도둑 톱질 끝에 내 쪽으로 쓰러져오는 나무 뭉치를 피하려다 마른 가지에 손등이 찍힌 생긴 기다란 상처 자국. 이게 두 번째야. 됐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논밭 거지, 그 다음에 푸나무 하러 다니며 낫지를 실수할 때마다 왼쪽 검지 장지 손가락 겉쪽에 하나씩 더해진 낫상처 자국. 세 번째네, 그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니까 세 개가 세 번째 흉터의 꼴이 돼버렸네, 그지? 그러니까 이 상처가 세 종류의 상처가 한 군데 얽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한동안 흉터들이 부끄러움거리. 자,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 인식이지, 그지? 도야아이들의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낭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꼴새, 내 손 모양이란 얘기야. 자, 손꼴새, 그 손 모양.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직장에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꼴을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갔다. 인식의 전환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기가 됐을 때는 학창시절에 비해서 이 흉터가 부끄럽지 않다. 자, 왜 그런지 볼까?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냈구만. 이게 그 선배의 얘기겠지, 그지?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기가 된 거지. 이게 계기. 인식의 계기가 된 거야. 부정에서 긍정으로. 직장의 한 나이든 선배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 손등의 흉터를 보고 그 소중스러운 마음속 비밀을 건네주는 듯이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밀어 보였다. 역시 흉터가 가득한 선배의 손이겠지, 그지? 여기서 우리가 위에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냈구만. 이게 나이든 선배가 흉터를 보고 화자에 대해서 미리 인식했다는 거야. 왜냐면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 더 많은 상처 자국들 수놓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렇다. 자, 인식이 나오는 거야.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묶인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인식이란 말이야. 그 흉터와 흉터 많은 손꼴은 내 어려웠던 시절의 모습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힘들게 참고 이겨낸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이야. 굳이 부끄럽고 숨길 이유가 없는 것들이야. 난 그렇게 어려웠지만 이겨내고 버텨냈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흉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부끄럽고 숨길 것이 아니란 뜻이야. 그 나이든 선배님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를 겪어가며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처지.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을 매우 단단한 마디요. 우리 삶의 단단한 마디, 상처, 수문갑이라고 할 수 있지. 상처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은유법이지, 그지?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 없으리라. 내 것만은 아니다. 왜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늘 겸손하게 돌아보고 참 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지 새롭게 비춰보는 거울. 이걸 통해서 봐봐. 열심히 살다가 이겨내다가 다친 거잖아. 그지? 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흉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숨길 이유도 없는 거지. 그리고 그게 바로 참 삶의 뜻이고 가치란 말이야. 가치. 이런 생각 속에서 때로 아쉽게 여겨지는 일은 요즘 사람들 가운데엔 작은 상처나 흉터 하나 지니지 않으려 함은 물론, 그러면 이거 봐. 이 작은 상처나 흉터는 뭔가 고난이나 시련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이겨냈다는 증거잖아. 극복했다는 거잖아. 그럼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지니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겨낼 의지도 없고 극복하지도 못하고 피하기만 했고 뭐 이런 거야. 남의 아픈 상처 또한 거기에 숨은 뜻이나 값을 한 대목을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 자,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은 뭐라 그럴까? 상처가 보기 싫다. 왜 그런 상처가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이 선배는 읽어주는 선배지. 그지? 내 상처의 진정한 의미를 읽어주는 선배가 바로 선배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이지. 흔해 빠진 현상이다. 아무쪼록 자기 흉터엔 겸손한 긍지를 가지고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하지만 당당해라. 남의 흉터에는 위로와 경의를 표하고 아유 힘들게 살았네. 훌륭했어. 뭐 이런 거야. 흉터 많은 우리 삶엔 사랑의 찬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자, 흉터가 많은 우리의 삶엔 사랑의 찬가. 이 사랑의 찬가가 바로 읽어주는 거고 이해해 주는 거야. 알았니? 자, 세 가지 문학작품이 하나로 연결됐는데 지금 보니까 인식과 깨달음, 긍정의 인식으로 전환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알았니? 자, 이건 개인적인 내용의 글을 썼기 때문에 경수필이라고 하는 거야. 중수필은 사회적이고 거창한 얘기라면 이거는 경수필이고 성격이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체험적이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훈적이야.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느끼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겸손한 긍지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수필이라고 했는데 수필의 특징을 잠깐 알아볼게. 이 수필은 첫 번째 경험을 얘기했고 체험적이라는 건 얘기했으니까 빼고 대조적 소재, 심리를 부각한다. 대조적 소재, 서울 도시 아이들의 손하고 흉터 있는 자신의 손을 차이를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은 아까도 얘기했고요.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된 건 나이든 선배님의 말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서 마지막이 경구라고 했어. 경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구라는 건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말을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바로 이거지. 이게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마무리. 이게 아름다운 흉터 수필의 내용이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점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 설일과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공통점, 적절하지 않은 것. 대꾸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대꾸 나오죠? 대꾸라는 게 말대꾸 하는 것처럼 짝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맞았고 2번 청자를 호명 2번 틀렸네. 청자를 호명하는 내용은 없지. 자, 청자를 호명했다. 이건 없고요. 이건 있어. 상한 영혼이여 이런 말이지. 상한 영혼이여 이거 고통이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이거는 호명은 아니고 이거 지금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 그런데 이거는 상한 영혼 고통은 청자가 아니단 말이야. 정답은 2번이 틀렸네. 3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저기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았던가 있었죠. 강조라고 아까 분명히 정리했어. 이게 가에 나온 거고 나에는 뭐가 나오지? 나에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겠는가 못 가랴. 이게 서리적 표현이고 강조하고 있다. 맞았지?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 아까 나 유사한 식구 반복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다. 이런 거 됐지?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 다가가자. 고통에게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반복하고 있다. 청유형 문장을 구사하여 삶에 대한 다짐과 내용을 구체하고 있다. 청유형 문장 나오지 뭐라고? 이렇게 살자. 어디에 가자. 누리자. 뭐 이런 거 나오지 그지? 이것도 맞았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업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아까 얘기했던 바람은 투명한 빨래, 비가시적인 걸 가시적으로 시각화했죠. 이걸 추상적 개념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야. 니은 절대자가 늘 함께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때도 하늘만은 옆에 있어주지 않았던가. 절대자라고 얘기했어. 3번 슬픔을 잊어버리는 노력에 자 내용하고 어쩔 수 없지. 슬픔을 잊어버리는 노력에 덧없음. 그러면 슬픔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좀 틀렸죠. 자, 부평초가 꽃이 될 수 있는 건 개울과 아까 나온 그대로야. 개울하고 뭐였지? 부평초가 개울을 뭐라 그랬지? 네? 개울이 있어야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돼야지 꽃을 피운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개울이 있어야지만 물이 있고요. 물이 있어야지 꽃이 핀다 그랬으니까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시련에 찬 현실을 넘어서는 상태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시련에 찬 현실을 넘어선대. 어때? 고통과 어디로? 서름의 땅. 이걸 벗어나야 되겠지. 그지? 지난다라고 그랬지. 이게 극복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 맞았죠. 정답은 3번이 잘못된 해석이다. 한번 더 가볼까? 다에 대한 내용. 아름다운 상처.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글쓴이는 중학교에 지나가며 도해지로 나와서 살았다는 내용이 있어. 글쓴이의 손에는 어린 시절 생긴 흉터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죠. 글쓴이는 손의 흉터에 무모한 용기를 드러내려다 생겼다고 해서 무모한 용기까지는 아니지. 뭐 여기 보면 첫 번째 흉터는 개한테 물린 상처고 두 번째는 남의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입은 상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농사 지면서 낯질하다가 생긴 상처니까 무모한 용기를 발휘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글쓴이는 청룡이가 돼서 손의 흉터를 예전만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나이 든 선배 때문에. 글쓴이는 요즘 타인의 상처에 깃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뭐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본문 내용으로 한다면 읽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자, 4번. 보기에 읽고 가나다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인식의 주체가 관찰과 사색을 통해 별개의 대상들을
서로 다른 사물과 사물, 현상과 현상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주체의 인식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아까 나왔잖아. 누구나 혼자가 아니다. 나도 아니다. 뭐 이런 거 나왔었지. 그치? 예를 들어 어떤 자연물을 관찰한 인식 주체는 겨울나무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과 같은 다른 대상에 확대 적용하고요. 한층 보편적인 차원에서 진술하고 때로는 그로부터 바람직한 태도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는 얘기야. 자, 가해서 볼까? 겨울나무를 관찰했대.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대. 깨달음이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확대하면 뭐야?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보편적 진술이 되겠지. 맞았고. 가해서 삶과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게 된 거를 인식이 심화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겨울나무 바람에서 사람들, 나, 그랬다가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까지 심화된 거야. 아니, 그리고 황송한 주견, 겸손의 자세,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준거, 근거가 된단 말이지. 이것도 맞았고. 나의 상한 갈 때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는 여유로운 모습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부터 인식이 확장됨으로써 뿌리 없이 흔들리는 태도를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바람직한, 뿌리 없으면 안 되지. 뿌리가 있어야지. 틀렸지. 여기서는 우리가 상한 상처, 상한 영혼, 극복의 의지는 뭐부터 나온다고? 마음의 각오. 그게 막 뿌리 깊은 거야.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뿌리 깊다. 그래야지 갈 때는 흔들려도 살아남는 거고 마음의 다짐, 의지가 있어야지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니까 3번에서는 틀렸지. 밑둥이 잘린데 그래도 희망은 있어. 깜깜한 밤 현실이야.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좌절할 필요가 없음. 이게 바로 극복 의미를 이야기한 거다. 알았지? 이것도 맞았고. 다의 글씨는 흉터 많은 손꼴을 매개로 얻은 깨달음. 심리적 상처. 만약 상처였었는데 그걸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삶의 쓰라린 상처를 겪어내며 가는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라고 보편적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다. 나만이 상처가 아니고 보이든 안 보이든 누구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게 삶이다 라고 확대 진술했으니까 맞았죠.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알았지?